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습니까?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하얗게 내려앉은 서리 같은 머리카락, 그거는 그저 세월의 흔적이 아닙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부모님 공양하느라 앞만 보고 달려온 훈장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나이 50이 넘어가면은 가슴 한구석에 서늘한 바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 퍼주고 나면 내 앞날은 누가 지켜줄까 하는 막막한 두려움 말입니다. 제가 연기 인생을 살며 수많은 아버지 역할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전원일기의 김 회장으로 살 때는 자식들이 그저 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와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 참 대단하고도 가엾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껴도 자식 공부시키는 데는 기둥뿌리를 뽑습니다. 자식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 내 노후 자금인 줄 알면서도 에라 이게 부모 마음이지 하며 통장을 통째로 내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식은 내 몸에서 나왔지만 결국 타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어준 뒤 빈손이 되었을 때 자식의 효심이 변치 않기를 바라는 건 어쩌면 너무 큰 도박일지 모릅니다. 슬픈 말이지만은 노후의 효도는 자식의 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50살이 넘어서도 자식에게 손을 벌리거나 자식 눈치를 보며 밥 한 그릇 얻어먹는 처지가 된다면 그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지인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모은 돈을 아들 사업 자금으로 몽땅 내어준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아버지 평생 모시겠습니다 했지요. 하지만 사업이 기울고 형편이 어려워지니 며느리 눈치가 보이고 아들 목소리가 커지더군요. 결국 그 친구는 추운 겨울에도 난방비 아까워 떨며 지냅니다. 용돈 한 푼 받으려면은 며느리 기분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 친구가 제게 그러더군요. 불암이 내가 바보였네. 내 주머니를 비우는 게 자식을 위하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를 죽이고 자식을 죄인 만드는 길이었어. 그렇습니다. 50세 이후의 재정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간으로서의 품격이자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저 가끔 전화 한 통 해주고 명절에 얼굴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경제력이 없으면 그 소박한 바람조차 구걸이 됩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자식도 편하게 오고 나도 떳떳하게 고기 한 근 사줄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자식한테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자식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자식의 인생도 함께 무너집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남은 인생 자식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서러워하지 마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비밀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는 쓸쓸한 가을 들판이 아니라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차 한 모금 축이시고 제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니까요. 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50살이 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 친구? 다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나만의 비상용 쌀떡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쌀을 씻을 때마다 한 줌씩 따로 떼어 작은 항아리에 모으곤 하셨지요. 그걸 좀돌이라고 불렀습니다. 흉년이 들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가족을 살리는 마지막 보루였지요. 50대 이후의 재정도 이와 같습니다. 자식에게도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다 보여주지 않는 뒷주머니 하나쯤은 품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 사이에 무슨 비밀이냐고 말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모두를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자식이 사업을 하겠다고 집을 사겠다고 찾아와 간절한 눈빛을 보낼 때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10개를 주고도 하나를 더 못 줘서 눈물이 나는 게 부모지요. 그런데 그때 내 주머니에 든 게 전부라는 걸 자식이 알게 되면 자식은 염치불구하고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손을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의 노후를 통째로 넘겨주고 말지요.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통장이 비어가는 순간 자식의 효심도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자식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혹한 고문입니다. 미안하다, 나도 이게 전부란다라고 말하며 내어줄 게 아니라 내 노후를 위해 건드릴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거절의 기술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에 약해서 거절을 참 못합니다. 특히 자식이 힘들다는데 외면하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식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얘야, 내가 가진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장차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나라에서 잠시 맡겨둔 간병비이자 생활비란다. 이걸 지금 써버리면 나중에 네가 나를 업고 다녀야 하는데 나는 내 자식 어깨가 무거워지는 걸 볼 수가 없구나. 좀 야박하게 들립니까? 아니요, 이게 진짜 어른의 사랑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노부부는 평생 모은 작은 아파트를 자식에게 미리 물려줬습니다. 세금을 아끼겠다는 계산이었지요. 그런데 집을 물려받은 아들 내외의 태도가 딱 반년 만에 바뀌더군요. 명절에 찾아오는 횟수가 줄고 반찬 투정이 시작되더니 나중에는 아파트 평수를 줄여서 남는 돈으로 본인들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합디다. 결국 그 노부부는 전세방을 전전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끝까지 자기 명의의 집과 연금을 지킨 다른 친구는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매주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올 때마다 할아버지가 용돈도 쥐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니 자식들도 기쁘고 손주들도 신이 납니다. 자식들이 효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할아버지의 주머니를 보고 오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쨌든 웃음꽃이 피고 부모는 자식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대접받으며 사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50세가 넘으면 내 주머니의 지퍼를 조금 더 단단히 채우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재산을 묻거든 그저 겨우 입에 붙이라고 남에게 폐 안 끼칠 정도는 된다라고만 답하십시오. 구체적인 액수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입니다. 내 수중에 돈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사방에서 돈 냄새를 맡은 시련들이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내 손에 있을 때 비로소 내 목을 축여줍니다. 남의 손으로 흘러들어간 물은 다시는 내 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그게 자식의 손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주는 건 사랑이어야지 생명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 가만히 여러분의 통장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심하십시오. 이 돈은 내가 죽는 날까지 내 품위와 자식을 향한 사랑을 지켜줄 마지막 방패다라고 말입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는 당당한 노후,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닫힌 주머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 말이 좀 차가웠나요? 하지만 차가운 얼음 밑에 흐르는 물이 진짜 깨끗한 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밀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우리 세대가 가장 집착하는 부분이라 마음이 좀 무거울 수도 있겠네요. 바로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집은 무엇입니까? 그저 비바람을 피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내 전 재산이자 자식에게 물려줄 마지막 자존심입니까? 우리 세대는 평생을 바쳐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집 없으면 서러워서 못 산다는 말 우리 참 많이도 했지요. 그래서 50살이 넘고 은퇴를 눈앞에 둬도 그 덩치 큰 집 한 채를 부여잡고 끙끙 앓으며 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50세 이후에는 자산의 모양을 바꿔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는 딱딱한 돌덩이를 언제든 마실 수 있는 흐르는 물로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번듯한 아파트 한 채는 가지고 있는데 정작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친구들 만나는 걸 피하는 분들 말입니다. 겉보기엔 부자지요. 집값이 몇억 몇십억 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건 죽은 돈입니다. 내가 그 집을 팔아서 먹고 살지 않는 한 그 집은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목을 죄는 족쇄가 됩니다. 세금 내야지요, 관리비 내야지요, 수리비 들어가지요.
결국 집이 나를 모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모시고 사는 꼴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들입니다. 부모가 큰 아파트를 쥐고 있으면 자식들은 은연중에 그 집을 제 것이라 여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저 집 팔면 내 몫이 얼마겠지 하는 계산기를 두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그 집을 팔아서 여유 있게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려고 하면 자식들 표정이 묘하게 바뀝니다. 마치 자기 돈을 뺏어 쓰는 것 마냥 눈치를 줍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내 평생 피땀 흘려 산 내 집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0세가 넘으면 주거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부부만 남았다면 굳이 그 넓은 집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 평수를 줄여서 남는 차액으로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아니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은퇴 후에 살던 큰 집을 정리하고 경기도 외곽에 작고 아담한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꽂히는 연금 체계를 만들었지요.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부남이 큰 집 살 때는 자식들 눈치 보느라 밥 한 끼 사 먹는 것도 벌벌 떨었는데 지금은 매달 연금이 나오니까 손주들 용돈 줄 때 손이 안 떨려.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노후의 행복은 얼마나 비싼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내 수중에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냐에서 결정됩니다. 부동산은 자식들에게는 달콤한 유혹이지만 여러분에게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자식에게 집 한 채 물려주려고 허리띠 졸라매며 살지 마십시오. 대신 그 돈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풍요롭게 가꾸십시오. 우리는 흔히 집을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뿌리는 집이 아니라 자유여야 합니다. 돈이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 마음도 묶입니다. 돈이 흐르게 하십시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야말로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고 자식들 앞에서 어깨를 펴게 만드는 진짜 힘입니다. 아버지, 그 집 나중에 저 주실 거죠? 라는 자식의 물음에 허허 웃으며 이렇게 답하십시오. 얘야, 이 집은 이미 내 연금으로 다 바꿔먹고 있단다.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내 부모된 도리를 다 하련다. 이게 바로 자식도 살리고 나도 사는 길입니다. 딱딱한 벽돌 속에 갇히지 마시고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고 풍족한 노후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 주머니가 든든해야 내 영혼도 평안한 법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비밀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군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나를 지키는 방패였다면 이번에 드릴 말씀은 내 삶을 빛나게 하는 등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50세 이후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고 어떻게 살아야 자식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을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왜 자꾸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진짜 이유는 자신에 대한 투자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 자식 옷 대입히고 손주 장난감 사주는 데는 100만 원도 안 아까워하면서 정작 본인 낡은 구두 한 켤레 바꾸는 데는 손을 벌벌 떱니다. 이 나이에 뭘 대충 입고 살지 뭐,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자식들에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느 자식이 나를 귀하게 대접하겠습니까? 50세 이후에 재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는 바로 나의 품위를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품위는 사치나 허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 은은한 향기,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하는 마음에 투자하는 돈을 말합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하루 종일 TV 리모컨만 붙잡고 있거나 산에만 다니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책을 사고 사람들과 교류하는데 지갑을 여십시오. 내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세상과 소통하고 있을 때 자식들은 부모를 부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배울 점이 있는 선배로 우러러보게 됩니다. 또한 베푸는 돈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대상이
자식에게만 쏠려서는 안 됩니다. 친구들에게 밥 한 끼 기분 좋게 사고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작은 기부를 실천해 보십시오. 돈을 가두기만 하는 노인은 탐욕스러워 보이지만 흘려보낼 줄 아는 노인은 기품이 넘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참 멋지게 늙어가시는구나라고 느끼며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80이 넘으셨는데도 매일 아침 정장을 갖춰 입고 도서관에 가십니다. 거기서 젊은 사람들과 같이 외국어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시지요. 그리고 손주들을 만나면은 무작정 용돈을 쥐어주는 대신 손주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책을 사서 선물하고 함께 토론을 하십니다. 그 집 자식들은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을 진심으로 기다립니다. 왜냐고요? 아버지가 돈만 가진 노인이 아니라 지혜와 향기를 가진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은 숫자가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50세가 넘어서도 내가 내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작은 일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재테크입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비일을 하든 텃밭을 갖고 작물을 팔든 글을 쓰든 내가 노동을 통해 길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 손으로 번 돈 10,000원이 자식에게 받는 100만 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 10,000원은 여러분의 생명력이고 독립선언서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자식의 길을 살려주겠다고 여러분의 길을 죽이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껍데기만 남은 부모는 자식에게 고마움보다는 부담감과 미안함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그 미안함은 시간이 지나면 짜증과 원망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십시오. 내가 먼저 풍요로워지십시오. 내 영혼이 넉넉해서 그 향기가 자식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십시오. 나는 너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우아하게 살고 있단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자식 눈치 안 보고 자식에게 짐지우지 않는 가장 완벽한 노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를 지키는 것은 곧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들입니다. 허허, 어느덧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여기까지 제 투박한 진심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식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십니까? 부모라는 존재는 참으로 묘합니다. 평생을 다 주고도 더 줄 게 없나 뒤져보는 게 부모의 주머니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린 3가지 비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비상용 쌀독 부동산이라는 족쇄에서의 해방, 그리고 나를 위한 기품 있는 투자,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단어로 통합니다. 바로 홀로서기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고독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생기는 배신감이 진짜 고독입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투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자식에게 기대를 접고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고독은 자유로 바뀝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마치 산을 내려오는 길과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앞만 보고 숨 가쁘게 달렸지만 내려올 때는 주변의 꽃도 보고 저 멀리 지는 노을도 감상하며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건 튼튼한 지팡이지요. 경제적 자립은 바로 그 지팡이와 같습니다. 지팡이가 튼튼해야 자식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험한 길을 무사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그저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 너희 삶이나 열심히 살거라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당당하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우면 자식들은 부모를 보며 자신의 노후를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범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아, 우리 부모님처럼 늙어가면 노년도 참 아름답겠구나 하고 말이지요. 저는 가끔 동네 공원을 산책합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면 수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어떤 노인은 자식 걱정에 한숨을 내쉬고 어떤 노인은 자식 자랑에 침이 마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보기 좋았던 분은 그저 묵묵히 책을 읽거나 옆 사람과 소박하게 웃으며
차 한 잔 나누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 이야기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본인만의 삶이 있고 그 삶을 지탱할 작은 경제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자식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연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잠시 무대를 거쳐가는 소중한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이 떠난 빈 무대를 쓸쓸히 지키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화려한 막전 막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돈을 아끼고 모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돈으로 내 하루를 보람차게 채울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지 고민하십시오. 비싼 옷은 필요 없습니다. 깨끗하게 다려진 옷 한 벌,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내 지갑 속의 작은 여유,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서든 대접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빛이 강렬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는 부드러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황혼기도 그 석양처럼 온화하고 찬란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식 눈치 보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며 우아하게 베푸십시오. 오늘 밤은 근심은 다 내려놓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더 빛날 것입니다.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